뭐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명확합니다. 임대소득을 발생시키는 분들은 상속공제를 되진 않고요. 뭔가 산업에 기여를 하고 있고 고용 창출이 영로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상속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백령연구소의 김기백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리즈를 한번 준비해 볼까 하는데요. 상속과 승계 같은 듯 다르게 보이는 이 말을 좀 더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나라에서 상속을 하는 분들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이제 한쪽으로 열어준 게 상속공제라는 걸로 열어줬어요. 상속세는 재산이 상속자에서 발생하면 다 세금이 부과되는 건데 누구에게는 세금을 500억까지 면제시켜주고 누구에게는 50% 가까운 세금을 내라고 하고 이 좀 불합리해 보이는 이 혜택의 경계선을 잘 알고 있어야 뭔가 상속할 게 있는 분들에게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또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쪽 말로는 가업상속공제 사전요건에서 업종요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상속세를 500억까지 공제해 주는 해당 업종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업종이 있습니다. 분당이 개발될 때 토박이 4분이 계셨어요. 그 4분이 모두 다 땅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분당이 막 아파트를 지을 때 서로 모여서 우리 서로 이 땅을 잘 개발해가지고 여기 큰 분당에 단지가 들어선다는데 뭘 해보자. 그래서 막 땅값이 뭐 오를 거 아닙니까? 이미 토지 보상이 이루어졌을 거고 받은 분도 있고 대토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건물 지을 돈도 있고 하는 분인데 4분이 이제 해서 한 분은 주유소를 지었어요.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들어오니 엄청나게 차량들이 많이 올 거고 한 집에 2대, 3대 막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기름을 왕창 넣지 않겠느냐 해서 주유소를 지었어요. 두 번째 분은 창고를 지었어요. 그 성남 광주구 붙어 있는 쪽에 이제 분당 붙어 있는 쪽에 땅이 있었던 분이어가지고 창고를 지은 거죠. 그래서 수도권을 들어가는데 분당에 이제 이런 부분들로 창고를 지으면 잘 쓰지 않겠느냐. 손도 덜 가고요. 두 번째 분은 창고를 지었습니다. 세 번째 분은 아파트 가까운 곳에 이제 개발 지역 가까운 곳에 땅이 있어가지고 임대 상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네 번째 분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임대 상가 건물 바로 옆 땅을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약간 성격이 뭐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좀 그런 성격이 못 되셔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나대질 그냥 조금 펜스만 치고 선만 페인트 칠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이제 유료 주차장으로 이용하다가 좀 더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주차 타워까지 이제 올리신 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분은 주유소를 만드셨고요. 두 번째 분은 창고를 지었고 세 번째 분은 임대 상가를 만들었고 네 번째 분은 나대지로 주차장을 운영했던 거죠. 자, 이분들이 모두 분당이 계속 땅값이 오르고 아파트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몰리고 엄청난 이제 도시가 되면서 네 분 다 대박이 난 거예요, 이제. 이제 30년 동안 서로 잘했다, 우리 대단하다, 서로 김 회장, 백 회장, 최 회장, 이 회장 불러가면서 이제 사실 주유소, 창고, 임대상가, 뭐 주차장 모두 시간이 좀 남는 그런 직업 아니겠습니까? 뭐 제조업처럼 유통처럼 막 신경을 써야 되고 거래처 가가지고 영업을 해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분 다 이제 뭐 골프를 많이 쳐 다녔어요. 해외도 다니시고 국내에서도 막 안 가본 데 없이 막 다니시면서 사회활동 하시고 다녔는데 어느 날 골프를 지방 멀리 갔다가 치고 오면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네 분 다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럼 나라에서는 이 네 분 중에 반은 상속공제 500억 세금공제를 해주고 반은 안 해줍니다. 맞춰보십시오. 어떤 분은 해주고 어떤 분은 안 할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주유소를 하신 분과 창고를 하신 분은 500억까지 상속공제를 해주고요. 임대용 상가 건물을 짓고 운영하시는 분하고 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안 해줍니다. 이 차이가 뭐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명확합니다. 소위 건물 혹은 땅을 기반으로 해서 임대소득을 발생시키는 분들은 사실은 상속공제를 되진 않고요.
산업 분류 코드상에 뭔가 산업에 뭔가 기여를 하고 있고 고용 창출이 영위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상속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게 상속공제 500억 혜택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따라서 난 돼, 난 안 돼 이런 걸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가 상의하셔도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매출 부분에 임대와 관련된 소득 혹은 매출이 찍히는 업종들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소득과 매출이 발생하는 자산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주유소는 유류유통업이에요. 유류유통업이기 때문에 유통업이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상속공제 적용 업종이 되는 거고요. 창고 같은 경우도 물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는 창고도 결국 창고업으로 통해서 업종이 됩니다. 단 결국 임대료를 수입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세 번째 분의 경우는 국가에서는 만약에 500억 정도에 되는 상속재산이다 그러면은 200억 가까운 돈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상속세를 낼 돈이 없으면 그 건물은 결국은 물납으로 납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연부연납 등등의 방법이 있지만 결국은 이 건물은 그 가족에게나 그분에게 사라지게 됩니다. 주차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의 경우는 땅값만 존재하겠죠. 그 땅값도 뭐 200억이다 했을 때 이제 이 상속공제 적용 업종일 경우에는 한 80억 정도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 주차장은 땅을 쪼개서 차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주차장으로 땅을 그 시간만큼 빌려주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주차장의 소득은 일종의 임대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차장 같은 경우도 상속공제 혜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일반적인 상속세의 납부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어쩌면 비슷해 보이고 어쩌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네 분의 사업체가 상속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상속공제를 해당되는 업종과 되지 않는 업종을 소개해드리면서 앞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들은 예식장, 골프장, 자동차 운전 면허학원 등등 조금 이렇게 과수원 이런 등등의 업종들이 과연 되냐 안 되냐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소개도 드릴 거고요. 만약에 본인이 자산이 500억이 있어. 그럼 그 500억을 가지고 뭐를 사야 이제 어느 정도의 소득이 발생시키는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마지막에 가가지고 상속세로 절반 정도를 내야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은 채 조금은 영속적으로 가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의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친구분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가업상속 공제 500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과 그러지 않은 업종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